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다라는 거 얘기했죠? 네. 무과실 책임주의다. 누구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냐고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사용주가 100% 책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은 산업위험이론,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사회적 타협 이론. 자,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일.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60시간 이상 일해야 근로자로 보잖아요. 근데 산재는 1시간만 일해도 산재 적용이 가능해요. 1분만 일해도 산재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제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나 산업이나 어업을 하는 법인이 아닌 5인 이하 미만의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산재 가입하겠어 라고 하면 뭘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 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 적용 사업이면 사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가입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 적용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까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A에 장의 업체에다가 한 알바로 일한 거예요. 알바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밭에 갔다가 장밭에 갔다가 우리 장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갔다가 뭔가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 산재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장례 업체는 나 알바로 쓴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산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용주의 직인을 받지 않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해주니까. 그러면 사용주가 도장 찍어주면 무조건 산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험 담당자가 꼼꼼하게 따져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위생원이 그러니까 세탁 업무를 하시는 분이 퇴근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금요일날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산재 처리해야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산재 처리가 바로 되냐면 거기에서 뭘 조사하냐면 그동안 이 사람이 허리에 관련해 디스크 관련해서 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지 또 최근에 병원 간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아팠다 그러면 산재 처리 해줄 확률이 높지만 그러한 이력들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업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뭐가 있죠? 4가지라 그랬어요. 업무상 사고. 네, 법제는 공부했죠. 네, 했어요.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일을 하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행사나 행사 참여, 행사 준비나 행사 참여하다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네 번째는 뭐죠? 휴게 시간. 업무상 사고에 출퇴근 재해가 나오면 얘는 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급이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는 아까 4개예요. 근로계약에 따른 일을 하다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행사나 행사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요 4가지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상 질병은 뭐죠?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들어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에 의한 것도 뭐에 해당된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고객의 폭언에 의해서 내가 정신과에 가서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업무상 질병이고 업무상 질병은 산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는 뭐예요? 정상적인 통로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근로자의 고의, 자행이 범죄 행위는 적용한다 안 한다?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모든 사고에서 산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 자해, 범죄 행위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급여의 종류, 요양, 휴업, 장애, 간병, 유족, 상병, 보상,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죠. 자, 요양급여는 뭐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죠? 휴업급여는 뭐죠? 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안 나와요.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휴업급여다라는 거예요. 얼마 줘요? 평균 임금의 70%. 네,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냐 평균 임금이냐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급여는 뭐예요? 산재에서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나왔을 때에는 장애급여를 받는다 그랬죠? 네. 장애급여는 1에서 14등급까지 장애 등급이 나오고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어떨 때 받는다라고 했죠? 실제. 산재에서 실제로 간병을 받았을 때 간병급여를 받는다 그랬어요. 유족급여는 그 해당자가 죽었을 때에 유족에게 주는 급여이고, 자, 상병보상연금은 뭐예요? 나올 것 같아. 상병보상연금 뭐였죠? 휴업급여 몇 년까지 준다 그랬어요? 2년. 휴업급여는 2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병원에 입원해 일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뭐를 받지 못해? 휴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 대신에 뭘로 받냐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급여, 월급의 성격으로 받는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이제는 연금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다. 네, 기억하세요. 상병보상연금. 그 다음에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는 어떤 거죠?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그래서 주어가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대기기간은 며칠이다? 산재는 3일이고, 그 다음에 고용은 며칠이었죠? 7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산재는 3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은 7일을 대기기간으로 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재 처리하라라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전달책에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아까 산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자, 보험료는 산재보험은 개인별, 월별 보험, 월 평균 보수에다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면 몇 프로, 그 다음에 건설업은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설업은 비율이 세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율이 이미 사업 종류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개별 실적 요인이라는 것을 적용하기도 해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개별 실적 요인이 띄어요. 근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개별 실적 요인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산재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율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를 많이 처리하더라도 뭐해요? 쉽게 말하면 가산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서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받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마다 다르고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개별 실적 요율 나와 있죠. 개별 실적 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개별 실적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죠? 네, 부담한다.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고용보험은 시간이 있어요. 60시간 이상.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시간적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6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뭘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진 않아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모성보호사업이라고 하면 세 가지인 거예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하나, 실업급여 사업 하나, 모성보호사업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뭐로 나눈다?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다 그랬죠? 취업촉진수당은 네 가지 뭐 있어요? 조직강의 시험에 나왔었죠. 지난번에 우리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나? 나왔어. 법제로 기출문제에 나왔잖아요 원래. 취업촉진수당은 조직광이에요.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하니까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이주. 그래서 조직광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기준 기간,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에 기초가 되는 날을 모두 합한 게 180일 이상이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적어도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6개월 이상 일했을 때에 산재를 고용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죠? 근로 능력만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로 의사까지 있어야 돼. 근로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한 사유는 뭐냐면 중대한 회사의 어떤 귀책사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취업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 기간으로서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직급여의 연장 수급 가능, 연장급여라 그래요. 연장급여는 훈련 연장, 개별 연장, 특별 연장이 있습니다. 훈련 연장은 훈련을 받으니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니까 더 연장해주세요 라고만 연장할 수가 있고, 개별 연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실업을 했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경우는 개별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연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나서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 연장급여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전달체계 마찬가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라는 것이고, 직업안정기관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료가 시험에 또 나왔어요. 고용안정, 아까 3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누가 보험료를 내게 해요? 사업주가 100% 전액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업급여는 누가 낼까요? 반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라는 거. 이렇게 시험에 뭐로 나왔냐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반반 낸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용보험은 두 가지로 수트랙으로 나눠서 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가 아까 제3의 길에서 사회투자국가 했었죠.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워크페어 관점이었어요. 그죠? 복지 자체가 뭐예요? 일을 통해서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그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금도 워크페어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서 실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지출이다 라는 것이고,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을 2009년부터 시행했다.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이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주무부처이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신청 접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국세청이 주무부처이고 어디에서 담당한다?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신청 자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온갖 재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급여 산정은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유형을 또 나눠요. 단독 가구냐, 홀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독이냐, 맞벌이냐, 홀벌이냐에 따라서 요만큼을 받는 거예요. 요만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일을 할수록 여기 일을 급여예요. 이게 급여, 총소득. 갑자기 왜 모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총소득이에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많이 받잖아요. 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점증 구간이에요. 점증 구간. 점차 증가하는 구간, 점증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총소득이 늘어나지만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평탄 구간. 여기서 평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평탄 구간. 여기는 점증. 그 다음에는 무한정 소득이 많은 사람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것을 뭐예요? 점감 구간이에요. 점감.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점감 구간. 그죠? 그래서 혼자 살 때는 요거고, 그죠? 둘이 살 때는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근로장려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반적으로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자기가 이거 완전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러한 개념은 근로유인 효과가 있다.